당신 때문에 내가 무슨 짓까지 한 줄 압니까? 당신이 그때 진찰만 제대로 해줬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영국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화가 난 남성이 의사에게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던 영국의 한 남성은 생애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온 한국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 화제가 됐던 영국의 크리스토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칼론다운즈에 사는 38세 남성 크리스토퍼입니다. 제가 사는 칼론다운즈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잉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칼론다운즈는 주변에 산악 지형과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어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건축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 이야기로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3년 전 제 인생이 아예 바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그 이유는 3년 전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황달 증세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상복부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픈 걸 잘 참는 성격이라 그냥 소화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참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기도 했고 식욕은 점점 떨어져 몸무게도 줄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근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간 병원은 비교적 작은 곳이라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갔던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과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제가 췌장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후에도 더 심각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전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병원에 너무 늦게 온 탓에 암은 이미 곳곳에 전이가 되었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6개월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으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나와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한부라니요. 병원에서 해준 것은 고작 진통제를 처방해준 것 뿐이었고 저는 통증이 있을 때마다 처방받은 약을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며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일도 그만두고 말이죠. 그때는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제가 여자친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저를 붙잡았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제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복부 통증이었죠. 걸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갑자기 느껴지는 복부 통증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상기시켰기에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때 모든 걸 잃은 심정이라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에 가서 죽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어떤 때는 멍하니 앉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통증이 줄어 살만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거의 5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우연히 한국과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 리뷰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이때 갑자기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 어차피 남은 인생은 불과 6개월에서 1년뿐인데 이왕 얼마 못 사는 거 모아둔 돈이나 펑펑 쓰고 살아보자고요.
의사도 어차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으라고 했으니.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돈을 모두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국으로 고른 이유는 영상에서 본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을 가려면 적어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지만 죽기 전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바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록 시한부인생이었으나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내에서는 통증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참기 힘든 고통은 있었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참고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 긴 비행으로 지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시청역 근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청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대교 모습은 정말 멋있었는데요. 탁 트인 바다와 서서히 지고 있는 노을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멋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도착한 시청역에 있는 숙소는 웨스틴 조선이라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이왕 돈을 쓰기로 한 거 좋은 호텔에서 묵고 싶었기에 이곳으로 정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묵었던 웨스틴 조선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물론 럭셔리한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순간 정말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시한부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한국에 왔으니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곧바로 나와 홍대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기 전 어디를 가야 할지 미리 정해두었는데 홍대는 젊은 사람도 많고 길거리 버스킹도 하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했던 홍대에는 사람도 많고 옷가게나 길거리 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옷을 사러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한국의 옷은 다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나와 길거리를 구경하려는데 또다시 복부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은 아니었지만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길거리 공연을 보다 보니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통증은 줄었고 제가 순간 시한부인생이라는 것도 잊으며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었죠. 그리고 홍대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한국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은 홍대에서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둘째 날은 첫날 갔던 홍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고 안국을 갈 생각이었는데요. 첫째 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이동했지만 둘째 날 아침엔 왠지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역에서 경복궁까지는 지하철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경복궁에 가려면 지하철을 2번 타야 해서 한 번은 갈아타야 했는데요. 갈아타는 길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길을 헤매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다행히 경복궁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을 둘러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복부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던 컨디션이 아마도 길을 잃고 헤매던 것 때문에 급격하게 나빠져 버린 듯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경복궁을 구경하고 안국역까지 걸어가 그곳도 둘러볼 생각이었는데요. 복부 통증이 심해져 걸어가는 건 물론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경복궁에서 나와 그냥 근처 아무 곳에나 앉아 조금 쉬기로 했죠. 잠깐 앉아 있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제 몸은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던 제가 눈을 뜬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병원이었죠. 의식도 없던 제가 도대체 어떻게 병원에 와 있는 것인지 의문이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괜찮냐며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경복궁 근처에 앉아 있다가 쓰러진 제 앞에 우연히 지나가던 한 남성분이 119로 신고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저는 바로 근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응급처치를 받아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우연히 지나가던 분은 알고 보니 소방관이셨고 외국에서 온 것 같은 저를 놔두고 그대로 집에 갈 수 없어 제가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셨고 다행히 말이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그분은 그대로 가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제 고국인 영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췌장암 환자라는 것을 그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짧아야 6개월 길어야 1년밖에 살 수 없는데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났다고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소방관분은 놀라시더니 아직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원 문을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응급실로 데려와 주신 소방관분이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시한부 암 환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멀쩡해 보일진 몰라도 이미 영국에서 진찰을 받았고 저는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암이 맞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은 아마도 오진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속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저를 살려준 은인인데 계속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분 말씀대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한국의 큰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그 소방관분의 말대로 오진이었고 저는 췌장암이 아닌 췌장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기쁘면서도 영국에서 저를 오진한 의사를 당장 찾아가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모든 돈을 다 쓰며 후회 없이 살다 가려고 했지만 저를 구해주었던 소방관분 덕분에 새 삶을 찾은 기분이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재산을 흥청망청 다 쓰고 폐인처럼 살았겠죠. 그리고 오진임을 확인한 후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고 지금은 그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이 새 생명을 준 나라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매년 한국에 방문해 소방관분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고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해준 소방관분과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 삶을 찾은 영국의 크리스토퍼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응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크리스토퍼 씨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이야기에서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